4월 12일에 있을 재보궐선거가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풍향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 상시로 대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보호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구제역에 발생하면서 청도 소싸움장의 운영도 차질이 예상되고 지역 축협의 각종 행사도 취소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포항 지역 경제가 오랜만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눈비가 그치고 오늘은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겠는데요. 우선 성주와 영천, 예천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도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날리는 정도여서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엔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12도, 모레는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4월 12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이번 선거 결과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바뀐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에서는 바른정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 5명이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대선 민심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구 경북에서 첫 대결을 벌이게 돼 지역 대표 정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가 상당 부분 TK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당과 대통령을 배신한 당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민심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엔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던 후보가 많아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여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우리는 인용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일방적으로 선거를 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텐데 싶더라고요. 야권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을 노리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쯤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가 드러날 예정인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탄핵,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국내 16개 원자로의 안전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산하 규제 감독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고리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작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접 부위 2곳의 검사 위치를 잘못 선정했는데 한빛원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26년간 16개 원자로에서 가동 중 검사 오류 18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로 용접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껏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전은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구나 규제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엉터리 검사가 반복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현장 가서 EPA 확인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한수원 매출의 0.02%에 불과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올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제 생산과 수출입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1조 82억 원, 지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생산이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면서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생산이 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도 6.1% 증가했고 수입은 무려 36.6% 늘었습니다. 성장세가 크지 않지만 지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좀 그 선에서 보합세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다가 서서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와 달리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은 위축됐고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선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경기가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산 송유관 사용 의무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유정용 관관 등 철강제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새해 들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상시로 대량 방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보호 해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보, 물의 흐름을 막아 이른바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현상은 여름철 고온 때문이라면서 보화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녹조가 심한 6월과 7월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펄스 방류에서 올해 4월부터는 연중 상시 방류로 태도를 바꾼 겁니다. 보호관리 수위도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수위가 1에서 4.2m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3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 달성보는 관리 수위가 13.7m에서 11.6m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량 방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많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있는 한 수위를 낮춰도 미봉책이라면서 보호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 또 갇혀있는 기간이 있고 2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고 해마다 관리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갈수록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 의문만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발원지가 어딘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백운산이냐 아니면 영천시와 경계인 경주 인내산이냐 하는 것인데 어디가 발원지이고 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발원지로 많이 알려진 울산 백운산. 꽁꽁 언물이 녹으면서 가뭄이 심한 겨울인데도 많은 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소를 이루고 주변 산세도 빼어납니다. 포항 지역 환경단체는 이곳에 지난 2012년 형산강 발원지 표지석을 세우고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탐사해본 결과 물이 너무나 맑고 수량도 많아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생각하기에 발원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곳은 형산강에서 가장 먼 발원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한국하천일라면은 경주시 서면 인내산 동쪽 지점을 형산강 발원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천일람에 적힌 발원지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적고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답산 환경단체는 형산강 발원지인 이곳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량도 적고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 발원지로서의 그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을 다들 많이 가졌습니다. 발원지로 가려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원지가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경주시는 발원지를 정비해 혼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 봄 안으로 발원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주변을 정비 개발하는 프로젝트 50여 개를 추진하는 포항시와 경주시. 발원지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바른정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대구 10곳, 경북 13곳 등 공석 중인 전국 17개 시도 193곳의 지역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공모합니다.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바른정당 당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21일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이 바른정당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조류독감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방역이 강화되면서 농촌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도 솥싸움장은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고 지역 가축시장도 잠정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마다 솥싸움 대회가 펼쳐지는 청도 솥싸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우사동까지 소독이 한창입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하던 소독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고 평일 이루어지는 싸움소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싸움소 출전은 이미 정지됐고 그 외 지역에서 오는 싸움소에는 방역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정읍이나 보훈에서 출전하는 싸움소는 출전을 정지를 시키고 우리 청도 지역에 있는 싸움소만으로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솥싸움 경기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해 이달 말까지 가축시장이 잠정 문을 닫아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가축시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가축 이제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판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해 예산을 결산하고 이사와 감사직을 선출해야 하는 농협 지역조합 총회도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됐습니다. 조류독감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농촌 지역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중 하나인 변동직불금의 올해 금액이 확정됐는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농민들한테 좋은 것 아니냐 싶겠지만 그만큼 쌀값이 떨어졌다는 말이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이 벼농사를 지으면 쌀값과 함께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선 2016년산 수확기 산지 쌀값, 즉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80kg에 12만 9,71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간 쌀값의 평균인데 30년 전 쌀값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고정직불금은 논농사를 지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며 헥타르당 100만 원, 80kg으로는 15,87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중 벼농사를 지은 농가에 지급됩니다. 정부가 정한 쌀 목표 가격에 고정직불금을 받아도 산지 쌀값이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일정 비율까지 지원해 줍니다. 즉 쌀값이 오르면 금액이 작고 쌀값이 내리면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80kg에 33,077원으로 산출돼서 이 같은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쌀값이 좋았던 2012-13년엔 변동직불금이 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보조금에 더해 경북에서는 80kg에 4,761원의 특별지원금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변동직불금을 받는 올해 벼 재배 농가에 주어지는 전체 수익은 80kg당 18만 3,422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자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를 위해서 올해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가꿀 수 있는 공영 주말 농장 11곳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한편 상자 텃밭 90곳, 옥상 텃밭 6곳을 만듭니다. 또한 학교 농장은 지난해보다 5곳 늘려서 모두 20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에는 대구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제5회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해 도시농업 인구의 저변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가운데 대구시가 오늘 오후 노보텔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엑스포위원회는 3명의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 튜닝카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미래자동차 분야를 총괄하는 전문 박람회인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7은 오는 11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수료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해 IT 전문가와 재직의료 생산실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양성 과정을 교육했는데 104명의 수료자 가운데 59명이 취업해 취업률 5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IT 전문가 양성 과정의 취업률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본청과 산하행정기관 또 모든 학교의 교직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인 청렴 봉사활동과 행동강령 준수, 개인 비위 행위, 민원 야기 등을 합산해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이나 감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 조성과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부패 행위 처벌 강화 등 5개 과제, 2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오늘은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성주와 영천, 예천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날리는 정도여서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가 8도, 구미 9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영하 10도, 안동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9도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를 일겠습니다. 모레 대구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